네, 안녕하세요. 클레오의 뱅킴입니다. 오늘은 시간당 100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혼자서 손님들이 박스 컬러를 해서 새로운 색을 제거하려고 문의를 많이들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블리치로 컬러를 빼다가 모발에 손상을 주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컬러 리무버입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컬러 코렉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간당 100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컬러를 지우고 다시 새로운 염색을 하는 이런 작업은 2시간에서 보통 5시간 이상 걸릴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잊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제품 첫 번째는요, 래피 컬러 리무버입니다. 이 자연모의 멜라닌 색소는 영향을 주지 않고 퍼머넌트 컬러를 손상 없이 빼주는 제품입니다. 1제와 2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세트로 8명에서 10명의 손님을 충분히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컬러 리무버 믹스입니다. 이 제품은 코팅약을 빼주는 제품으로 매니큐어를 리무브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역시 1제와 2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한 세트로 12명에서 15명 이상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2021년에도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문 강사의 세미나 영상이 있을 건데요.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더 자세한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 올해도 염색 전문가로서 모든 분들이 발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컬러 리무버 세미나 영상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모발 속 잔류 틴트를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따 가발에다가 작업까지 해볼 거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 컬러 리무버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은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컬러 리무버를 출시했는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컬러 리무버가 없을 때는 저도 모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이제 특수 컬러나 디자인 컬러, 블리치, 색치 염색 할 거 없이 모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컬러 리무버가 없을 때는 이 잔류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색제, 블리치제로 많이 색소 제거 작업을 했었어요. 약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산화염료나 이제 산성염료, 염료 자체가 모발 속에 작용하는 위치가 다른데
블리치제로 두 개를 다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원하는 명도만큼 톤업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잔류 색소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는데 모발 손상도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컬러 리무버를 산화염료 전용, 산성염료 전용 두 개를 출시했는데, 이걸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떤 모델분들이 와도 예쁘게 컬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컬러 리무버 메뉴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좋은 게, 뭐 컬러 체인지나 아니면 톤 다운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컬러 리무버를 활용해서 컬러를 표현하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자유롭게 표현하시면서도 모발 손상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뉴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가발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가발 베이스 작업하는 사전 작업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됐네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완성된 베이스 가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론트 부분 앞쪽에 위치해 있는 이 어두운 흑색의 모발이 ONB입니다. 저희 헬스케어 컬러 ONB 약제고요. ONB는 보통 톤 다운 할 때, 그리고 색치 염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ONB 잘 빠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ONB를 도포했습니다. 엄청 까맣죠? 5레벨 이하는 정말 거의 블랙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레벨 이하.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이 파란색은 아트메 마린 컬러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는 조금 초록색에 가깝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보이는 색은 아주 파란색이에요. 아무래도 카메라 화질이나 그 휴대폰 각자 화면 설정상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주 예쁜 파란색이라는 거 미리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린 컬러 도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이 무서우리만큼 빨간색, 이 색은 아트메 루비 컬러입니다. 정말 빨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보이는 빨간색은 코스메 레드 컬러입니다. RD. 짠, 요렇게. 저희가 가발 베이스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염색하기 전 베이스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위쪽에 절반만 약제를 도포해놨어요. 이제 아무래도 컬러가 잔류하는 색소가 빠지고 나면은 원래 베이스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진모 상태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베이스를 살짝 톤업한 상태에서 대표적인 산화염료, 색치 염색이나 톤 다운 많이 하는 ONB와 그리고 아트메 컬러, 연기성 염료인 마린과 루비 도포했고요. 그리고 코스메 컬러 RD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트메 컬러는 왜 두 가지 색을 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트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제 작용이 완전한 산화염료도 아니고 완전한 산성염료도 아니다 보니까 약제 작용도 모발 속 그리고 겉표면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색소 입자에 따라서 조금 더 모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모발 겉표면에 가깝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색소 입자가 작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색소 입자가 작은 거는 산화염료 쪽에 가깝게 반응을 하고, 색소 입자가 큰 컬러들은 조금 더 바깥쪽 그 산성염료 쪽에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컬러가 이따 어떻게 약제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쪽 동일하게 컬러를 도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무버가 지금 두 종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컬러 리무버, 한쪽은 컬러 리무버 믹스를 도포해서 각각의 리무버가 어떤 약제에 작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약제를 이렇게 정확한 비율로 혼합 직전,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타놓은 상태예요.
저는 컬러 리무버 믹스 약제를 도포할 텐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컬러 리무버 믹스는 단독 사용이 아니라 내추럴 퓨어 블리치 파우더와 1.5% 산화제를 세 가지 1대1대1의 비율로 혼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믹스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려나요? 네, 보시면 지금 가루 타입의 파우더 타입의 블리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약재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셔서 곱게 믹스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방 믹스가 끝났죠? 저희 이번에 믹서도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믹스 스틱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약재가 정말 잘 믹스됩니다. 리무버 믹스 지금 그 혼합이 끝났고요. 리무버 제품도 한번 제형 보여드릴게요. 리무버 약재 보시면 지금 약재 자체가 좀 투명하고 젤 타입에 가까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믹스 제품보다는 훨씬 더 묽은 제형입니다. 일제와 이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와 이제 같은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믹스가 끝났으니까 한번 각각의 베이스에 도포를 해볼까요? 얼굴이 좀 무섭나요? 살짝 돌려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짝 무서운 것 같죠? 전 좀 눈이 없어서 무서운 것 같아요. 고객님 고개를 조금 똑바로 안 되네요. 자.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산화염료 먼저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리무버 믹스를 도포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앞서다 소개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OMB의 산화염료는 컬러 리무버가 잘 빠질까요? 컬러 리무버 믹스가 잘 빠질까요?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은 남겨놓고 끝부분만 약재를 이렇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리무버 믹스를 도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재가 파우더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되직한 편이에요. 제형 자체가 딱 굳어있는 되직한 편이라서 도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까지. 이 리무버 믹스 제품은 산성염료에 효과적인 리무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화염료에는 리무버에 비해서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결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약재를 도포하고 호일로 살짝 감싸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린 컬러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희 강사님은 컬러 리무버 제품 도포하고 있습니다. 컬러 리무버 제품 도포하고 있는데 리무버는 일제와 이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약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리무버 믹스보다는 약재가 조금 묽은 타입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좋은 점은 그 리무버 믹스에 비해서 적은 양이 들고요. 그리고 침투력이 빨라서 산화염료를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그 모발 속에 침투하는 제품이 침투력이 더 좋아야겠죠? 모발 속에 스며드는 그 침투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리무버 타입은 조금 더 묽은 제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린 컬러 도포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트메 루비 컬러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포하고 있는 리무버 믹스는 산성염료 전용 리무버예요. 그래서 이 산성염료 자체는 모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발 겉 표면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리치로 이 산성염료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악효과,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무버가 없을 때 저희는 산성염료를 블리치로 많이 제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리치는 원래 약재 목적 자체가 모발 속에 그 멜라닌 색소를 강한 톤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산성염료는 모발 겉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염료는 전혀 없어지지 않으면서 모발 속 멜라닌 색소만 오히려 더 톤업이 되고 모발 단백질이 유실되다 보니까
겉에 있는 색소가 오히려 더 쨍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옆면은 그대로 있는데 모발 속 멜라닌 색소가 밝아져서 도화지 자체가 모발 속 베이스의 도화지가 더 밝아지고 투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색을 제거하려고 블리치를 했는데 오히려 더 쨍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러 리무버 믹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모발 겉 표면에서 산성염료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 속에 실제로 침투되는 블리치의 양은 거의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의 도포가 끝났는데요. 선생님도 마지막인가요? 컬러 리무버도 반대편도 똑같이 도포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렇게 도포가 끝났는데 여러분, 방치할 때 이제 모발 속에서 작용하는 약제와 모발 겉에서 작용하는 약제는 방치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모발 속에 침투하는 약제가 열 처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모발 속에 침투하는 침투력을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리무버는 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리무버는 열 처리 후에 따뜻한 물로 헹궈내시면 되고요. 리무버 믹스의 경우에는 열 처리가 필요 없어요. 열 처리하면 모발 속에 침투돼 버리잖아요. 얘는 산성염료, 모발 겉 표면에 작용하는 산성염료를 제거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자연 방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 방치하시면 충분히 겉에 있는 색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밖에서 우리 강사님이 소중하게 저희 베이스 가발을 반쪽만 열 처리하고 이따가 열 처리 끝난 후에 테스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하고 올게요. 자, 방치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 타령 작업 그리고 컬러 리무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방치하실 때 컬러 리무버는 열 처리, 컬러 리무버 믹스는 자연 방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컬러 리무버는 15분에서 20분 열 처리 후에 헹구시면 되고 컬러 리무버 믹스는 자연 방치 20분에서 30분 후 헹궈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분의 경우에는요, 여기가 비포, 여기가 애프터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요 정도 염색모 상태에서 전체 2레벨로 블랙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할 때는 좋으나 블랙은 쉽게 지겨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싶은데 보통 저희가 리무버가 없을 때는 블리치제를 활용해서 톤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염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톤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그 똑같은 균일한 베이스 상태에서 블랙을 입히진 않잖아요. 한 이 정도는 염색모고 이 정도는 버진모 상태에서 블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블리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버진모는 굉장히 노랗게 잘 빠질 것이고 중간 부분은 아주 덜 빠질 것이고 끝부분은 또 염색모니까 조금 더 여기보다는 잘 빠지겠죠? 그래서 3톤의 밴드 현상이 생겨서 이 명도 차이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 리무버를 활용할 경우에는 딱 모발에 있는 인공색소만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딱 그 역사가 드러났죠. 여기까지 염색모인 상태에서 블랙을 하셨는데 여기는 버진모 상태, 그리고 여기는 아예 새로 나온 버진모, 블랙 염색 후 자라난 버진모. 이렇게 딱 염료만을 제거해주고 모발 베이스를 흐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톤 염색을 해주시면 깔끔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 리무버 홍보 전단지에는 다 탈색모에 잔류하는 틴트를 만들어놔서 블랙도 빠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산화염료로 염색한 블랙도 충분히 지워진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에서 끝내면 이제 지금 버진모랑 염색모 얼룩이 있는 상태니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염색으로 버진모 톤업하고 끝부분 색감 살짝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웜톤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리무버가 아니라 블리치제로 평소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톤업이 돼서 이제 톤다운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베이스 그대로 염색, 톤업과 톤인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은 줄여주면서 인공색소는 확실하게 제거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5톤 컬러 리무버를 사용을 했는데 5톤 컬러 리무버는 5톤 컬러를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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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이분의 경우 이제 전체 블리치를 하고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염색 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트 색소가 많이 잔류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근 부분이 녹색 잔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보통 리무버가 없으면 블리치로 이 색소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블리치로 색소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단백질 유실과 함께 모발 톤업이 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상적인 부분을 좀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항상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블리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톤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상 프로세스가 이분이 어떤 연모제로 염색을 했는지 우린 정확히 모르잖아요. 고객님이 와서 저 산화연료로 염색했습니다, OMB로 염색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무슨 색 했어요, 언제쯤 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지 고객님은 정확한 약제의 작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약제로 염색했는지 스트랜드 테스트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컬러 리무버, 이쪽은 컬러 리무버 믹스로 스트랜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만 보시면 약제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짠! 봤더니 이쪽은 리무버, 이쪽은 리무버 믹스. 여기 리무버를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산화염료는 아니에요. 산화염료는 아닌데 염기성이나 산성 연모제 중에 어떠한 염색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색이 잔류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컬러 리무버 믹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빠졌으니까. 이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컬러 리무버 믹스를 도포하면 되겠죠? 결과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베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잔류하는 녹빛 색소만 완벽하게 제거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화면 보시면요. 지금 리무버 믹스가 블리치제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리치제가 혼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발에 톤업은 하지 않으면서 인공색소만 지워줍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블리치제는 산성염료를 제거하기 위한 활성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모발 속에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모의 경우, 자라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모나 아니면 모발 자체가 원체 얇은 경우에는 살짝 톤업은 될 수 있겠지만 블리치 단독 하는 것보다는 절대 많이 톤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원래 모발이 조금 굵은 편이기는 하지만 도포하면서 저희가 깔끔하게 이 부분만 도포할 수 없잖아요. 도포하다 보니까 버진모 부분도 약제가 이렇게 닿게 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시면 거의 톤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무버 믹스 제품도 베이스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아예 안 주진 않지만 크게 주지 않으면서 색소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무버 제품으로 약제 작용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염색을 해서 이런 색이 잔류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끗한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스트랜드 테스트, 이쪽은 리무버, 이쪽은 리무버 믹스 제품을 활용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리무버 믹스 제품을 활용했을 때 깨끗하게 색소가 빠지고 리무버 제품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리무버 믹스 이렇게 살짝 변화가 보이시죠? 리무버 믹스가 훨씬 깨끗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전체 리무버 믹스 제품 도포를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모발 손상은 줄여주면서 색소만을 제거하는 예쁜 블론드 헤어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원하는 컬러로 자유롭게 염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이분도 어떤 색소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약간 오렌지빛이 잔류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한색 계열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 베이스 그대로 위에 염색을 입히게 되면 아무래도 보색이 만나다 보니까 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베이스를 리무버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컬러로 입히면 더 예쁜 컬러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분도 이제 보니까 리무버랑 리무버 믹스 두 개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리무버 제품이 훨씬 잘 빠져서 전체 리무버 제품으로 베이스 변화 없이 색소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즌 딱 리무버 메뉴가 정말 필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은
컬러 체인지를 보통 많이 하세요. 톤 다운을 하시던지 컬러 체인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컬러 리무버가 더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디자인 컬러, 블리치 헤어, 화려한 컬러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 컬러 많이 이제 거리에 나가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나서 보시면 하이라이트 디자인을 한 상태인데 블루 계열로 염색을 하셨대요. 이제 저희 이 색소를 제거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블루 계열 염색을 했는데 처음엔 너무 예뻤으나 한 달 뒤에 이런 매트 색소가 잔류해서 매트색만 제거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블리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이스는 가져가면서 이 녹빛만 잔류하는 색소를 제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리무버가 없었을 때는 이걸 다 블리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더욱이 더 까다롭게 이 하이라이트를 하나하나 골라내서 블리치를 해야 했을 텐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쪽은 컬러 리무버, 이쪽은 컬러 리무버 믹스로 스트랜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컬러 리무버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베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컬러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분은 산성염료가 아니라 산화염료나 염기성 염료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체를 컬러 리무버 제품으로 도포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색소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분들 컬러 토닝 많이 하는데 잔류하는 색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블리치 하지 마시고 이제는 컬러 리무버 메뉴 들이셔서 컬러 리무버로 작업하시면 딱 잔류하는 색소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 아니에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블랙 염색을 하셨는데 이제 살짝만 톤업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블랙 염색 빼려고 하면 리무버가 없으면 보통 블리치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정도 명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블리치 명도로 톤업이 돼버리잖아요. 이 베이스가 염색무거나 탈색무였던 경우. 근데 이제 지금 리무버 믹스 제품을 활용했더니 약재 반응을 해서 전체 녹보를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색소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산화염료로 레드 계열 염색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레드 계열 염색을 하고 나서 레드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모근 부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레드가 오래 가는데 모발 끝부분은 건강하지 않아서 조금 빨리 퇴색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진한 빨강, 여기는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레드 계열로 이렇게 퇴색이 됩니다. 그럼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 컬러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색 계열로 컬러 체인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염색을 하게 되면 모근 부분은 아무래도 레드가 더 많이 잔류하고 모발 끝부분은 레드가 적게 잔류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톤으로 맞추기가 까다로워지죠. 근데 이분도 스트랜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컬러 리무버 믹스가 아니라 컬러 리무버로 레드가 잘 빠져서 전체적으로 컬러 리무버로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산화염료니까 당연히 리무버 믹스가 아니라 리무버 제품으로 잘 빠진 거겠죠? 이렇게 균일하게 원톤을 맞춘 다음에 원하는 한색 계열로 컬러를 입히시면 됩니다. 설명해드리는 순간 벌써 10분이 지나서 이제 열 처리가 끝나가지고 눈이 없는 모델분이 오셨는데요. 자, 컬러 리무버 쪽만, 이쪽이 컬러 리무버 쪽이에요. 여기만 열 처리를 하고 여기는 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여기는 살짝 미지근하고 여기는 차가워요. 리무버 열 처리한 상태고요. 자, 어느 거 먼저 볼까요? 리무버 먼저 볼까요? 믹스 먼저 볼까요? 리무버 먼저 볼까요? 자, 먼저 가장 처음 발랐던 산화염료 먼저 볼게요. 10분밖에 방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OMB가 깨끗하게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죠. 열 처리 원래 20분 정도 권장드리기 때문에 더 보면 더 깨끗하게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헹구고 나면 더 밝게 보일 겁니다. 헹구고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무버 제품은 이렇게 산화염료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트메 마린 컬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변화 있나요? 변화가 있어 보인다면 시력이 조금 자, 아트메 마린 컬러 이렇게 컬러 리무버로 작업을 했더니 색이 거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살짝 색이 빠져나왔나 싶게 이렇게 그 염료 색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지금 막 컬러를 입혀서 물만 묻어도 그리고 손만 묻어도 이렇게 색이 묻어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발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염색을 하자마자 컬러 체인지 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뭐 짧게는 2-3달, 길게는 한 6개월 후에 이제 남아있는 색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컬러 체인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하자마자 색소가 많이 잔류하는 상태에서 물만 묻어도 색이 나오는 상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보다 고객님 모발에 했을 때 훨씬 더 잘 빠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같은 아트메 컬러죠. 이거 두 개는 같은 아트메 컬러인데 마린 컬러고 루비 컬러예요. 염료는 그 같은 염료인데 색소 입자 차이에 의해서 보시면 레드 계열 루비 아트메 컬러는 이렇게 지금 잘 빠지고 있어요. 노랗게. 화질 좋으니까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아트메 컬러는 색소에 따라서 약제 작용의 차이가 있다. 색소 입자가 작으니까 모발 속으로 좀 더 아무래도 이게 완벽히 모피질에 작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린 컬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마린 컬러는 색소 입자가 크니까 조금 더 목표피에 더 가깝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컬러 리무버 마지막으로 코스메 레드 보시면 여러분 같은 레드인데 이렇게 차이 나지 않나요? 아트메 루비는 컬러 리무버로 이렇게 잘 지워지는데 코스메 레드 컬러는 거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진해 보이기도 해요. 색이 지금 살짝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더 쨍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오히려 더 색이 쨍해질 수 있다는 거. 잘못된 시술이겠죠? 자, 그리고 컬러 리무버 컬러 리무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방치가 끝나면 그냥 헹구시는 게 아니라 헹구러 가기 전에 꼭 이 보이시나요? 하일리 클리닉 B3 제품 있어요. 이 제품은 모발 pH를 맞춰줄 뿐만 아니라 약제, 그 케미컬 약제 그 잔취라든지 남아있는 그런 약제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러 리무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발 속으로 침투하는 약제잖아요. 그러니까 잔류하는 약제를 확실하게 이 B3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셔야지 이후에 컬러 체인지를 할 때 그리고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 색소가 다시 올라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무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형성되면서 모발 안에 남아있던 약제가 밖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 리무버는 꼭 이렇게 B3를 활용해서 남아있는 약제나 잔취를 제거하면 좋다라는 매뉴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포한 후에 헹굴 거고요. 자, 반대편 한번 볼게요. 컬러 리무버 믹스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블리치제의 활성산소에 의해서 약간은 지금 약제가 제거된 걸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리무버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얼룩덜룩 갈색으로 빠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따가 헹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리무버 믹스 제품은 모발 속에 잔류하는 색소가 아니라 모발 겉에 있는 색소를 제거해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산화염료량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트메 마린 컬러. 우리 컬러 리무버 제품에서는 마린 컬러가 하나도 반응을 안 했었어요. 지금 약제를 B3를 도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무버는 마린 컬러, 아트메 마린 컬러는 전혀 작용하지 않지만 리무버 믹스는 이렇게 깨끗하게 빠져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입자가 큰 조금 더 모발 표면에 작용하는 아트메 마린 컬러의 경우, 블루 컬러의 경우에는 리무버 믹스 제품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아트메 루비 컬러 약제 반응 안 하는 거 확인되시죠? 아까 전에 리무버 제품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빠져가고 있는데 이게 루비 컬러예요. 반대편 리무버 제품. 근데 리무버 믹스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자, 근데 같은 레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메 컬러 레드는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빨갛죠? 그래서 지금 10분밖에 방치를 안 해서 그렇지만 조금 더 보면은 아마 코스메 컬러는 더 예쁘게 노랗게 잘 빠질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헹구고 이제 정확한 색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버 작업 후에 바로 펌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그럼요,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리무버 제품을 정말 많은 종류의 리무버를 테스트했는데 2차 작업에, 2차 화학 작업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은 저희는 과감하게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모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다음 2차 시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리무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염색이나 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왜 두 가지로 만드셨어요? 너무 알아가기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염료, 그리고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는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재로 절대 컨트롤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잘 빠지는, 모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빠지는, 제거되는 리무버를 2개 추려서 만든 것이 바로 리무버와 리무버 믹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이거 이상 한 가지의 약재로 모든 연모제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세상일 것 같아요. 아트메 컬러는 중성 컬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중성 아닙니다. 염기성 연모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연모제, 약알칼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성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리무버 믹스 제품 도포 시에 빗질해도 손상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리무버 믹스 제품 어쨌든 모든 약재는 모발에 도포하실 때 빗에 의한 마찰을 줄여주시는 게 당연히 모발 손상에는 그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안쪽까지 깨끗하게 도포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빗질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셔야겠죠. 하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리무버랑 탈색제랑 다른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이제 컬러 리무버 제품 1제와 2제를 혼합하는 약제의 경우에는요, 블리치제가 전혀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모발 속에 침투를 해서 그 산화염료만을 제거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요. 컬러 리무버 믹스의 경우에는 컬러 리무버 믹스 1제와 내추럴 퓨어 블리치 파우더와 1.5% 산화제를 혼합하게 되어 있는데요. 블리치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발 속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산성 염료를 제거할 수 있게끔 모발 겉에서 작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블리치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모발 속으로 안 들어가지? 궁금하실 텐데요. 컬러 리무버 1제와 1.5% 산화제가 모발 겉에서 작용하게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리무버 믹스 제품 사용할 때 1.5%가 아니라 6%나 9% 사용하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주시는데요. 저희가 1.5%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모발 겉 표면에서 약제 작용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1.5%를 사용하는 거고요. 6%나 9%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모발 속에 과침투되기 때문에 모발 베이스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색소 제거만을 위한 그런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블리치 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꼭 리무버 믹스는 믹스와 블리치제와 1.5%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컬러 리무버와 컬러 리무버 믹스 혼합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제가 꽤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리무버는 산화염료에 작용을 하고 리무버 믹스는 산성연모제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약재를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작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리무버와 리무버 믹스는 혼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리무버는 리무버끼리, 믹스는 믹스끼리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스트랜드 테스트는 몇 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스트랜드 테스트. 당연히 이제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이 전에 어떤 모발 이력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해도 전에 산화염료 그 헬스케어 컬러로 염색을 했어요 라고 해서 리무버로 작업해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일까요? 그 산화염료 염색을 하기 전에 산성연모제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염기성 연모제를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염색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꼭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스트랜드 테스트는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약제 작용의 그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리무버나 리무버 믹스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스트랜드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리무버는 정말 꼭 해야 하지만 염색을 할 때, 블리치를 할 때, 그리고 색소 제거를 할 때 항상 스트랜드 테스트 후에 그 작용하는 약재로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물에 100% 맞는 작업 결과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상도가 정말 적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라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색소 제거를 함에 있어서 블리치제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적은 손상도로 색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리치제, 리무버가 없을 때는 저희도 블리치제로 색소 제거를 많이 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블리치제는 모발 톤업, 멜라닌 색소의 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굉장히 밝게 연출해주고 모발 속 단백질 유실도가 높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리무버나 리무버 믹스 제품은 딱 그 염료에만 작용을 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블리치가 주는 모발 손상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손상도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케미컬 약재이기 때문에 손상도는 있을 수 있고 모발 속에서 작용을 하니까 손상도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블리치에 비해서는 정말 10분의 1? 한 50분의 1 정도의 손상도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시간 지나면 색 안 올라오나요? 그 리무버 믹스는 절대 색이 안 올라와요. 근데 리무버 제품은 잘못된 시술을 했을 때, 잘못된 작업 프로세스를 했을 때 시간 지나면 색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헹궈낼 때 따뜻한 물이 아니라 좀 시원한 물로 헹구는 경우, 깨끗하게 헹궈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프로세스처럼 비슬이나 버퍼를 활용해서 잔취나 잔류하고 있는 약재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제 다시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 버퍼나 비슬이 활용해서 잔류하는 약재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헹궈내실 때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신 다음에 샴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하시면 그 위에 가볍게 살짝 샴푸 블리치 아니면 염색으로 톤업 살짝 해주시면은 절대 원래 색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블랙도 빠지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산화염료의 블랙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하지만 헤나 블랙, 오징어 먹물 블랙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산화염료의 경우에는 딱 색소가 짙어 보이긴 하지만 모발 속 모피질에만 작용을 하는데 헤나나 오징어 먹물 같은 약재들은요, 모발 속 빈 공간, 겉 표면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색소가. 그러다 보니까 산화염료 제거제, 산성염료 제거제 어떠한 걸로도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객님들께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헤나나 오징어 먹물은 정말 신중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컬러 체인지나 톤업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리무버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나는 평생 블랙 오징어 먹물 헤나 할 거야 하지 않는 이상은 꼭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 컬러 리무버로 제거하고 나서 명도를 13레벨로 톤업하려면 탈색을 다시 해야 하나요? 명도 13레벨이면 저희 헬스케어 컬러 레벨 기준으로 염색으로 가장 밝은 밝기거든요. 탈색하지 않고 염색으로 라이트너나 아니면 13레벨 연모제로 톤업하시면 돼요. 굳이 이제 블리치를 하면 또 너무 과한 톤업이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명도만큼 염색으로 톤업하시면 됩니다. 15레벨 이상 탈색모에 4NB 정도로 톤다운한 머리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선생님. 자, 아까 전에 제가 가발 베이스 5NB로 했잖아요. 5NB가 가능하면 4NB, 3NB도 가능해요. 지금 10분만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쫙 빠졌거든요. 그럼 더 오래 방치하면 당연히 더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컬러 산화염료의 블랙은 충분히 빠집니다. 블랙 아니더라도 어떠한 컬러도 잘 빠집니다. 산화연모제와 산성연모제를 번갈아서 시술한 우리 고객님은 어떤 걸 먼저 작업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게 작업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게 작업이 된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고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리무버와 리무버 믹스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용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항상 스트랜드 테스트 먼저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컬러 리무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화염료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너무 빨리 헹궜나 봐요. 조금 덜 나왔는데 원래는 그 열 처리를 조금 20분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너무 빨리 헹궈가지고 10분만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덜 나왔는데요. 방치를 충분히 보시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리무버는 아트메 마린 컬러, 아까 테스트 본 거랑 같이 거의 크게 빠지지 않는 느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컬러 리무버는 아트메 루비 컬러,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리를 아주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비는 굉장히 잘 빠졌네요. 아트메 컬러의 레드 계열, 난색 계열의 컬러들은 컬러 리무버로 작용을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메 컬러. 코스메 레드는 같은 레드인데도 이렇게 하나도 작용이 되지 않았어요. 컬러 리무버는 아트메 컬러 난색 계열과 산화염료에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비교하면 빠지긴 빠졌는데 원래는 사실 좀 더 빠져야 돼요. 근데 방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살짝 덜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버는 산화염료와 아트메 컬러 난색 계열에 효과적이다 라고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넘어가 보면 이거 두 개 다 같은 코스메 레드거든요. 같은 코스메 레드인데 얘는 아직도 너무나 새빨갛고 얘는 이렇게 좀 화사하게 빠진 거 볼 수 있죠. 얘도 방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오렌지기가 도는데 방치를 20-30분 길게 하면 확실하게 빠진 레드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느껴질지 않을까. 같은 코스메 컬러예요. 근데 리무버를 한 쪽은 아예 변화가 없고 리무버 믹스는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는 이 결과물은 스트랜드 테스트하고 나타나는 결과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치를 더 보면 더 깨끗하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객님이 어떤 염료로 염색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꼭 스트랜드 테스트 하셔서 확인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트메 마린 컬러 깨끗하게 잘 빠졌죠. 리무버 믹스 제품으로. 리무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위의 색이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믹스 제품은 아트메 마린 컬러가 깨끗하게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트메 컬러는 산화염료와 산성염료의 중간 약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색소 입자에 따라서 조금 더 겉에 작용하고 조금 더 안에 작용해서 이런 리무버의 차이점, 작용, 약제 작용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트메는 무조건 리무버야, 아트메는 무조건 리무버 믹스야 이런 게 없다는 거 꼭 스트랜드 테스트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산화염료 같은 경우에는 리무버 믹스 이렇게 조금 덜 빠지는 느낌 보이시죠? 블리치제가 섞여 있어서 모발 겉표면에 있는 약재는 살짝 탈락이 되는데 모발 안에 있는 약재는 확실하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탁한 느낌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작업한 모발이고요. 저희가 이 세미나를 위해서 미리 작업한 가발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가 리무버고 여기 리무버 믹스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리무버 잘 빠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세미나였다 보니까 테스트할 때보다 조금 더 짧았나 봐요. 그래서 리무버 작업하시면 산화염료 5mg도 이렇게 깨끗하게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컬러 리무버로 색소 제거를 할 때는 산화염료와 아트메 컬러, 루비, 난색 계열 굉장히 잘 빠지고요. 코스메와 그리고 염기성 연모제의 블루 계열은 제거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무버 믹스 제품의 경우 염기성 염료의 한색 계열 그리고 코스메 컬러 난색 계열 이런 코스메 컬러는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산화염료와
염기성 염료 레드 계열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 약제 작용에 따라서 뚜렷하게 결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참고하셔서 실제 매장에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색 빠진 게 아쉬울 때 한 번 더 진행하면 될까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이 리무버 여기 덜 나온 데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싶은데요. 색 빠짐이 조금 아쉽다, 너무 잔류 색소가 많아서 조금 덜 빠진다, 혹은 방치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복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몇 회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몇 회라는 거는 크게 없지만 아무래도 너무 그 많은 횟수를 작업을 하면 적은 손상도의 약제라 하더라도 좀 아무래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케미컬이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모발이 경화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반복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컬러 리무버와 컬러 리무버 믹스는 각각의 염료 반응이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화 염료는 컬러 리무버, 모발 속에 침투하는 컬러 리무버, 그리고 컬러 리무버 믹스는 모발 겉 표면에 접착되어 있는 산성 염료를 잘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 리무버는 열 처리를 꼭 해야 하고 컬러 리무버 믹스는 자연 방치 권장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을 겨울에 톤 다운 원하시고 컬러 체인지 원하는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메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